그래도 공주가 이겨 이러잖아. 공주는 뭡니까? 핍박박 받는 아이콘이죠. 맞잖아. 그래도 공주는 끝까지 이길 수 있어. 파치 이길 수 있어 하잖아. 그러면 누가 진짜 공주일까? 사실 뭐 제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취재를 한 내용들을 시청자분들에게 전달 드릴 뿐인데 뜻하지 않게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면서 굉장히 큰 화제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냥 소시민이거든요. 그냥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또 전화 또 전화 왔다 얘들아. 대한민국 로펌 2, 3위 안에 드는 세종에서 다시 한번 전화가 와서 관련 내용들이 굉장히 명예훼손성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제를 해달라. 그 세종 변호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되게 공정하게 다루겠다. 최선을 다해서 치우치지 않고 다루겠다고 말씀드렸고 어느 쪽이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료가 있는 내용 위주로 다룰 내용 뿐이지 이번 사안이 대한민국 K-팝에 미칠 영향 훨씬 더 가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오늘 빌리프랩에서 민희진 대표 고소권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고소전을 시작을 했다는 의미가 뭐냐? 아일리 측에서는 절대 뉴진스를 카피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약간 닮은 유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유사성이냐 표절이냐 이 부분은 법적으로 따져봐야겠죠.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빌리프랩에서 고소를 했잖아요 먼저. 그러면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 공식 판단을 받게 돼.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판단을 기다려야 된다.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러면 또 하이브 돈 먹였네 이럴 거잖아. 그럼 나오면은 우리가 대대적으로 자 들어가자. 빌리프랩 표절 가자 이렇게 갑시다.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는 문제니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빌리프랩에서 먼저 했다. 그래서 민희진 대표의 입장 또 파악해왔지. 열심히 제가 이만큼 열심히 취재를 합니다 여러분들. 민희진 대표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적반하장이다. 괴롭히기식 고소다. 다른 건과 마찬가지로 하이브가 지속적으로 어도어와 민희진 대표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더욱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지 않냐. 어도어는 현재 가처분 재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수적인 것은 가처분 결과 이후에 명확하게 대응을 하겠다. 어쨌든 고소전이 벌어졌다는 거. 하이브 7대 제약 오늘 이제 단독으로 이제 공개할 내용이긴 합니다. 이 하이브 7대 제약 문건이 뭐냐 문건. 사실 감사 과정에서 하이브가 어도어 측으로부터 3가지 문건을 확보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이브의 7대 제약 문건이 가장 핵심적이다. 왜냐? 어도어 설립 과정에서 하이브가 161억 투자 그리고 민희진 대표 20% 지분 매입 과정에서 37억 방시혁이 무상대여 해줬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도어 측에서 공식 문건으로 물론 이게 어도어 측에서는 메모라고 하는데 하이브 측에서는 이렇게 쓰인 공식 문건이야. 하이브의 7대 죄악이라고 쓰였어. 이게 어도어의 이름으로 작성이 됐다. 근데 사실 그래요. 이게 민진 대표 입장에서는 그거거든요. 내가 K-팝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하이브 모회사긴 하지만 K-팝을 위해서 문제제기를 하겠다. 아닌 건 마땅히 바로잡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의아한 거는 뭐 이거 제 판단이지만 그렇게 내부적으로 공식 문제 제기를 할 거면 왜 굳이 하이브의 7대 제약이라고 타이틀을 줬는지 잘 이해가 안 돼. 왜냐면 이게 되게 공식적인 문건으로 작성이 돼서 전달이 되려면 조금의 오해라도 줄여야 되잖아. 모의사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대한민국 K-팝을 위한 건전한 발전, 건전한 내부 고발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작성이 돼요. 근데 감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문건의 타이틀 자체가 하이브의 7대 죄악이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브가 어도어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자료는 총 3개입니다. 첫 번째, 3월 2일자로 작성이 된 프로젝트 1945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1945 파일이고요. 이거는 이제 하이브 경영진에 대해서 대상 경영진이 어떻게 하면 힘들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작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 3월 29일 날 기준으로 작성됐는데 조사 문건이에요. 여기서 들어간 게 뭐냐? 목적! 궁극적으로 하이브를 빠져나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3월 3일자와 3월 29일자 1차 문건이 3월 3일자고 2차 문건이 3월 29일자입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 3월 25일입니다. 3월 25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일릿이 데뷔를 했다. 사실 좀 여러모로 아일릿이 좀 불쌍하긴 해요.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으면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자사끼리 정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는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일릿이 표절을 했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일릿의 표절 문제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실상은 3월 2일자로 프로젝트 1945가 작성이 됐고 3월 29일자에 궁극적으로 하이브를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월 2일부터 어느 정도는 이 문건들의 가닥이 나왔기 때문에 아일릿 건은 별개로
그렇지, 약간 슬램덩크에 나오잖아. 왼손은 거들 뿐, 아일릿은 거들 뿐. 이렇게 된 느낌이라면 그럼 아일릿 아이들도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미성년자 친구들이 있고 굉장히 프로그램을 통해서 힘들게 발탁이 된 친구들인데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겠다. 세 번째 문건, 이게 바로 오늘 공개할 4월 7일자로 작성이 됐어요. 하이브의 7대 제약, 이 문건입니다. 타이틀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악의적으로 하이브 측에서 이름을 하이브의 7대 제약이라고 붙일 리가 없잖아. 어도어에서 내부적으로 붙였어. 그래서 이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법정에 증거 자료로 제출이 됐습니다. 타이틀에 대해서는 언론 기사를 통해서 공개가 된 바가 있어요. 이 자료를 토대로 보면 민희진 대표가 어떤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는 어느 정도까지 실행이 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근거가 된다. 법정 자료입니다. 여론조, 이게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게 제가 쓴 게 아니고 이제 어도어에서 작성 당시 쓰여진 내용들입니다. 4월 7일 날 작성된 문건. 첫 번째, 아일릿 표절 사태. 아일릿 표절 사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부당경쟁 방지법, 저작권 민사고소, 이게 다 계획표상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3번 여론전,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진행이 됐냐, 일단은 부정경쟁 방지법에 아직 진행이 안 됐어.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어.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 저작권 민사고소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오히려 아일릿 측에서 표절하지 않았다고 먼저 고소했습니다. 여론전 진행이 됐죠. 여론전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아일릿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요. 걔네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애들이. 어른이 문제지. 이걸로 제가 왜 문제 제기를 했냐면 표절이 모두가 다 생머리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우리의 제작 포뮬러 자체를 너무 모방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민희진 대표님께서 일단은 아일릿의 이름을 실제로 깎고 아일릿이 내부적으로 내부 카피를 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셨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아일릿이 어떻게 됐느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난 비난을 받게 돼서 지금 아일릿에 가보면은 뉴진스 표절했다고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론전을 어떻게, 여론전이 핵심인데 여론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여론전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기자회견에서 직접 이런 언급이 있죠. 두 번째, 이 내용을 바탕으로 부모님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이번 사안의 핵심적인 내용이긴 한데 민희진 대표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했느냐, 조선비즈를 통해서 공개가 됐죠. 3월 30일 대화에서 부모님들이 하이브에 항의서 보내기 하루 전, 사실 부모님들은 어도어에 메일을 보낸 거야. 의견서를 보내. 이 의견서를 민희진 대표가 받아서 하이브에 보낸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엄마들 입장에서 쓰신 거 부대표가 네, 전날 어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겠다. 엄마들이 하이브와 계약서 안 쓴 점을 적극 이용하면서 전속계약서에 하이브와의 내용이 있나? 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하냐, 전속계약서가 어도어와 하이브 뉴진스 멤버들 간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멤버들의 부모님이 문제 제기를 하면은 거기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또 이의 제기할 만한 조항 없나, 이렇게 얘기를 하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여론전의 일환으로 보인다. 부모님들 역시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셨어요. 원래 우리가 작성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할지 몰라서 어도어 측에 문의를 한 것뿐이다. 어느 정도까지 개입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죠. 이 카톡 내용상으로만 보면 단순히 부모님이 주신 의견을 타이핑한 게 아니라 아예 부모님의 어조로 작성됐는지까지 확인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입 소지가 높다. 2번, 부당한 주주간 계약서 체결. 이제 대표이사 배임건이 있고요. 그래서 주요 자회사 대표이사 동기를 저해했다. 동기를 저해했기 때문에 배임으로 가신다. 이게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대신 거죠. 이걸 실제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찌 계획표상에 적혀 있습니까? 어쨌든 이 대표이사 배임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죠. 기자회견을 통해서. 두 번째, 계약 당사자 민사고소. 이 부분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사자에 대해서. 하지만 3번, 여론전, 노예계약 문제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저한테는 18%가 있어요. 그게 저한테 노예계약처럼 걸려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행사가 안 돼서 나는 하이브에 영원히 묶여 있어야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1,000억을 벌 수 있는데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상의 흐름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부당한 주주 간의 계약이냐, 왜 민희진 대표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 설립 과정에서 스톡옵션 제안을 받아요. 이 과정에서 스톡옵션을 진행을 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방시혁 의장이 내가 37억 대여해 줄 테니까 20% 사라. 심지어 시장가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실제로 이 37억을 대여를 받아서 20%를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따져봤어. 시간 흐름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1번, 2021년 11월 11일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이익 총액이 뭐냐, 민희진 대표의 그때 당시 이익 총액이에요. 업무 체결과 동시에 민희진 대표는 787억을 벌게 돼. 두 번째, 2023년 3월 27일에 하이브와 주주 간의 계약을 최초로 체결합니다. 이때 당시 민희진 대표의 이익 총액 1049억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요거를 잘 아셔야 되는 게 민희진 대표가 어쨌든 20%를 매입했지만 나머지 2%에 대해서 좀 직원들이랑 이렇게 분들을 나눠주셨어요. 이 18% 가운데 13%만 13배 멀티플. 멀티플이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계약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멀티플이 다른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 멀티플의 기준이 뭐냐? 어도어의 1년간 평균 영업이익 이 기준으로 13배를 줍니다. 그리고 이 13%에 대해서 풋백 옵션도 받죠. 그러니까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근데 이제 문제는 나머지 5% 시장가 매매가 가능한 조건이었는데 바로 이 5%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다. 이 5%에는 멀티플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풋백 옵션도 적용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내가 하이브를 나갈 수 없는 노예 계약의 일환이다. 요렇게 서로가 이제 문제가 불거졌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2024년 1월 달에 주주간 계약을 서로 수정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5%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민희진 대표 측에서는 이 5%에 대해서도 13배 멀티플을 적용을 해주고 풋백 옵션을 적용해달라. 근데 이제 민희진 대표가 이때 문제 제기한 게 바로 5% 그거죠. 하이브의 동의 없이 5% 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3자에게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이브는 시장가 매수로 우선 매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에게 판다고 하면 하이브는 사야 돼. 근데 만약에 민희진 대표가 그걸 못 믿겠다고 하면 이번 주주간의 재계약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서 서로 답이 되지 않은 채로 기자회견이 진행됐고 결과적으로는 민희진 대표는 그 5% 때문에 내가 평생 하이브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노예 계약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요구에 대해서 하이브 측에서는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가 원래 13배를 요구한 게 아니고 30배까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30배를 적용할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배 적용하면 어도어 평균 영업이익의 30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어도어가 뉴진스가 일본 공연 매출 해가지고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 미친 듯이 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조 단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에서는 30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세 번째죠. 음반원 밀어내기. 이게 음반원이 무슨 뜻이냐? 음원, 음반 밀어내기.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대표이사 배임 문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계열사 간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를 평가한다. 자, 여기도 본인들이 약간 애매한지 여기다가 물음표를 작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론전. 편법에 의해서 기록이 뺏긴 것을 항의한다. 여론전을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어. 그래서 이제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 측에 메일을 보냈죠. 두 번째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메일을 보냈는데 그때 해당 메일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하이브로부터 뉴진스에 대한 10만 장 음반 밀어내기를 권유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내부 고말성 항의 내용을 메일로 보냈다. 음반 밀어내기는 주주와 구성원, 자본시장과 팬덤을 기만하는 행위다. 이미 여러 내용으로부터 강력하게 질타를 받았고 업계의 선두주자라는 하이브가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음반 밀어내기를 자행하고 있다.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 재밌는 건 뭐냐면 하이브가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했다.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말은 뭐냐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본인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느냐 없는지에 대해서는 규제의 사각지대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판단을 받아보신 것 같아요. 근데 하이브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이제 문제 제기를 받고 나서 외부 회계 법인을 통해서 외부 감사를 받았어요. 결론! 법적 문제 없다. 이 하이브에서는 음반 밀어내기를 한 적이 없고 애초에 음반 판매량을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음반 판매량을 어떤 식으로 예상하고 찍을 수가 있냐. 실제로 뉴진스의 경우에도 350만 장을 어도에서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뉴진스의 앨범이 161만 장이다. 그처럼 어렵다. 그래서 이제 밀어내기가 뭐냐. 저도 잘 몰랐어요. 사실 제가 가요계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밀어내기가 뭐냐라고 봤더니 악성 재고들을 막 펌핑해가지고 하는 거냐. 약간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K-팝이 굉장히 잘 되고 나서 국내 유통사와 해외 앨범 판매 유통사들이 있더라고. 그럼 앨범 판매 유통사들이 먼저 대기업들에 접촉을 하는 거야. 저희가 5만 장 정도를 선 매입할 테니까 팬사인회 해외에서 5회 해준다고 하세요. 뭐 6회 해준다고 하세요. 그런 차원에서 5만 장을 먼저 하는 거야. 근데 팬사인회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앨범이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모터 입장에서는 팬사인회도 하고 이 유명한 아이돌들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다. 근데 큰 회사에서는 이걸 왜 하냐? 요즘에 이제 초동이 중요해. 초동. 만약에 이 기록들이 나오잖아. 뭐 예를 들면 뉴진스 200만 장 초동 이렇게 하면은 엄청난 기록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대량의 주문을 각사 해외 유통사한테 판매를 하고 나면 선판매가 되니까 기록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잡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가요계.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이브만 문제냐? 아, 그건 아니야.
알아봤더니 이제 가요계 기획사들마다 다 있어. 근데 다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이브가 이 부분 잘못한 거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K-팝을 선도하는 회사로서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지. SM, YG가 그렇게 한다. 그거 뭔 상관 있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들을 동원해서 공정위 문제 제기 이걸 하신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근데 카톡을 통해서 결과는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하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결과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 결과로 이게 부당한 내용이냐, 규제적으로 불법이냐를 봐야 되는데, 야, 바보야. 그게 결과가 중요하냐? 일단 하이브에서 돈 먹였으니까 뭐 공무원한테 먹였나 보지. 이렇게 타이틀이 나오면 된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쏠렸다. 4번, 이거 좀 재밌어요. 뉴진스 데뷔 무산될 뻔했다. 르세라핌 뒤로 연기가 됐고 데뷔 프로모션에 간섭을 했다. 요거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 내용은 이거죠. 대표이사 배임. 그러니까 대표이사 배임을 계속해서 문제 제기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좀 약간 애매한데 여기 보시면 이제 물음표가 있지만 여론전이 있습니다. 여론전. 민희진 대표님께서 여기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너네 양아치냐? 왜 약속 깨냐? 우리 지금 연습생 뉴진스 애들이요 전부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 이거 보고 민희진 이거 보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진스 멤버들이 첫 번째 걸그룹을 위해서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하이브가 방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르세라핌 뒤로 밀렸다. 이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내용이 이거거든요. 뉴진스 데뷔 무산될 뻔이라고 적었어. 근데 이게 진짜 약간 실제 사실과 다릅니다. 데뷔가 무산될 뻔한 거는 전적으로 민희진 대표가 어도라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내가 나가겠다. 설립을 해달라. 그리고 카톡상으로도 본인이 내가 새롭게 내는 법인의 첫 번째면 된다라고 명시를 한 카톡 자료가 확보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가 있었냐면 원래 방시혁 의장의 미션은 이거야. 소정진과 민희진이 같이 첫 번째 걸그룹 만들다가 민희진 대표가 소정진이랑 못하겠다고 해서 어도라는 걸 설립해서 나가겠다고 한 거야. 그렇게 됐고 이 부분 과정에서 하이브 측에서는 그때 당시부터 새롭게 법인을 설립해라 라는 것도 무당의 지시를 받았고 3년 뒤에 회사를 떠가라 라는 내용도 그때 당시로 발견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일 중요했잖아. 많은 분들이 뉴진스가 핍박받는 이유가 르세라핌이 먼저 나와. 왜?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발단을 제공하신 분은 사실 민희진 대표가 훨씬 더 크죠. 그냥 소스에서 냈으면 돼. 근데 사실 요거는 있어요. 데뷔 프로모션에 간섭을 했다. 근데 사실 그래요. 데뷔 프로모션에 간섭을 했다면 하이브의 문제지. 왜냐? 하이브에서 애초에 어도 측의 독립 경영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프로모션에 조금이라도 간섭하면 안 되는데 기분 나쁠 만한 느낌이 안 좋을 만한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개입을 했다면 하이브의 문제가 맞다. 이게 내용입니다. 자, 이제 콩쥐 팥쥐 논란입니다. 여기가 재밌어. 콩쥐 팥쥐 논란에서 가장 화두가 된 세 팀이 있어. 르세라핌, 뉴진스, 아일리. 그래도 콩쥐가 이겨 이러잖아. 콩쥐는 뭡니까? 핍박박 받는 아이콘이죠. 맞잖아. 그래도 콩쥐는 끝까지 이길 수 있어. 팥쥐 이길 수 있어 하잖아. 그러면 누가 진짜 콩쥐일까?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 돈. 그래서 제가 르세라핌 투자비와 뉴진스 투자비와 아일리스의 투자비를 파악을 해봤어. 르세라핌만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전체적인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했습니다. 일단 르세라핌은 뉴진스보다 상당히 적어. 확실히 적어. 뉴진스는 얼마냐? 160억. 161억이죠. 아일리스는 얼마냐? 40억. 이게 데뷔 앨범 기준이에요. 앨범 기준. 그래서 찾아봤더니 뉴진스, 아일리, 르세라핌 순위. 2순위야.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뉴진스에 많이 돈이 투입이 됐다. 보시면 알 거예요. 왜냐면 뉴진스는 데뷔 앨범부터 신인인데 해외 로켓 스페인 가고 뮤직비디오도 6개나 찍고 뮤직비디오도 진짜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때깔 진짜 잘 나왔잖아. 그러니까 사실 르세라핌이 제일 좀 적게 나왔어. 근데 여기에 숨겨진 1인치가 있어요. 이게 데뷔 앨범에만 들어간 거야. 왜? 아일릿의 경우에는 데뷔를 방송을 통해서 했잖아. 그래서 이게 사실 뭐 40억이 확정이 아니야. 제가 대략적으로 파악한 금액입니다. 대략적으로. 방송 데뷔를 통해서 했더니 이 방송 데뷔를 통해서 든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70억에서 80억 선. 그렇기 때문에 아일릿은 총액 따지면은 110억에서 120억 선이야.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 그러면 뉴진스보다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뉴진스도 따져야지. 왜냐? 뉴진스도 그러면 데뷔 단계에서부터 아일릿은 오디션부터를 방송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만큼 들었는데 뉴진스도 소스뮤직에서 애들 데리고 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성진한테 20억 줬잖아. 그쵸? 거의 플러스로 민희진 대표에게 37억 무상대였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218억. 그러니까 뉴진스 218억대 네, 아일릿 110억대, 110억에서 20억대, 그리고 르세라핌. 이 내용을 보시면은 와우! 콩쥐가 이겨! 라고 하면 솔직히 르세라핌이 이겨야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콩주가 이겨 팥쥐가 이겨 이거 자체가 되게 웃긴 얘기야. 누가 봐도 뉴진스에 대대적으로 투자했고 누가 봐도 뉴진스를 위해서 하이브가 최선을 다했고 누가 봐도 뉴진스를 위해서 돈도 많이 투자를 했어. 37억 빼. 37억 아니야. 무상 대여하는 거 빼. 야 그러면은 소동지 대표한테 37억 왜 안 줬어? 아일리 대표한테는 왜 37억 무상 대여 안 해줬냐고. 있잖아. 빼. 그럼 181억이지. 여러분들 원하신 대로 해드려도 이 정도의 금액이다. 그러니까 뉴진스한테 가장 많은 돈을 쓴 게 이거는 명실상부하게 팩트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콩주가 이겨. 앞으로 콩주가 이겨 이러면 르세라핌이 이기는 거야. 알았지? 앞으로 팥쥐가 이겨 그러면 뉴진스가 이기는 거고 콩주 팥쥐 논란 제가 오늘 종결을 했습니다. 재밌죠? 콩주가 이겨! 이러는 게 너무 웃긴 거야. 르세라핌 이겨! 이런 뜻이니까. 어쨌든 뉴진스는 사실 하이브 내에서 굉장히 공주 대접을 받았죠.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로 파악되는 건데 기분이가 안 좋잖아. 우리를 무시했잖아. 느낌이 안 좋잖아. 느낌이 중요하잖아. 우리 사람들 볼 때 뭐 어떻습니까? 느낌이 중요한 거죠. 느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느낌도 평가해달라. 맞죠? 5번 광고 에이전시 업무 이슈가 있다. 하이브 IPX 브랜드 시너지 사업팀 이렇게 해서 이걸 봤더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 내용이 유일하게 진행이 안 됐거든요. 유일하게 진척사항 0이거든. 진척사항. 왜냐면 여론전도 안 됐거든. 그래서 내가 알아봤어. 이게 도대체 뭐예요? 확인을 해봤다. 이게 뉴진스 측에서 주장하는 건데 뉴진스가 루이비통의 앰버서더가 됐잖아. 근데 르세라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루이비통의 광고주 연락처를 뺏어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 그럼 문제제기 할 만하잖아요. 근데 알아봤더니 하이브에서는 야, 뭔 소리야. 루이비통 방탄이 먼저 앰버서더를 했어. 근데 우리가 광고주 연락처 없겠냐? 광고주 연락처 당연히 있지. 방탄소년단이 뉴진스라는 그룹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루이비통 광고주 연락처를 확보하고 그들과 소통을 했는데 왜 뺏어갈 이유가 있느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이제 여론전이 이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자, 6번 하이브 7대 제약 6번 불공정 대우. PR을 축소하고 의장이 인사를 안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불공정 대우라는 거는 이미 기록상으로 남겨뒀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근데 인사 안 받는 걸로 했어. 근데 솔직히 제가 방시혁 의장으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어. 내가 방시혁 의장한테 하남자라고 했잖아. 하남자. 아니 인사를 왜 안 받아주세요?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 가요계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애들이 다 어린아이들이면 인사 받아주시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내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오늘만큼은 내가 방시혁 비 160억 쓰고 37억 빌려주고 광고 다 넣어줬는데 각종 시상식에서 단 한 번도 방시혁 의장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고 하이브죠? 그랬더니 어두워 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삐진 게 아니냐. 근데 이제 진짜로 애매한 거는 인사 안 받은 건 잘못했어요. 방시혁 의장 잘못한 거지. 근데 이제 홀대를 했냐. 이건 또 아닌 거지. 왜냐면 하이브 내에서 뉴진스가 16층을 써요. 16층이 사무동 가운데 가장 꼭대기층이야. 방탄소년단보다 위층을 써. 그 민희진 대표가 요청을 해서 16층을 받아준 거야. 통상적으로 사무동은 위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력이 세다는 뜻이잖아. 그게 뭐 같이 쓴대 다른 쪽. 16층 쓰고 싶어 하는 팀들 많아. 두 번째 이제 포닝이라는 앱 뉴진스 전용으로 개발. 방탄소년단조차 위버스를 쓰고 있는데 홀대? 그리고 또가 뭐 있냐면 이제 2022년 한한령이 지속될 때 중국에서 근데 하이브가 그때 교통에서 뉴진스 데뷔 앨범 특별 프로모션을 해줬대.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방탄도 못 해본 걸 뉴진스만을 위해서 QQ 프로모션을 따로 해서 대대적으로 해줬다. 하이브 내에 그 어떠한 아이돌 그룹도 받지 못했던 혜택을 뉴진스는 그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왜? 잘 안 받아. 느낌 중요하니까. 네, 이런 내용 이제 사실 이제 7번째 편파적인 리뷰 공유가 있어요. 난 이게 무슨 뜻인가 했어. 강명석 편집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예전에 뭐 아이즈에도 있었던 분인데 결과적으로 위버스의 편집장이 지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확인을 해봤어. 근데 실제로 이 내용이 기사화가 됐더라고. 기사화가 돼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으니까 여론전에 오를 누른 겁니다. 어쨌든 위버스가 하이브 거니까 하이브 내에서 나오는 아이돌들에 대해서 분석 리포트 같은 거 잡아. 강점, 단점, 여론평가 세세한 항목들을 다 강명석 편집장이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보고서 형태로 올리나 봐. 근데 여기서 민희진 대표가 아니 강명석 편집장이 우리 뉴진스한테만 박하게 평가해. 그러니까 이 부분이 편파적인 리뷰 공유다 라고 하니까 이제 그 다 강점, 약점 다 똑같이 용비어청가가 아니다 라는 게 이제 하이브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입장은 사자성어, 제가 새로운 사자성어를 만들었습니다. 농사지혜. 어떤 뜻이냐? 농담, 사담, 지인이고 애미의 마음으로 앞으로 널리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농사직원도 있어, 농과장이다까지 있었는데 농사직원보다는 농사지혜가 조금 더 사랑의 마음이 좀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사담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담 관련 자료 확보했습니다. 왜 자꾸 사담이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데 실제 자료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민희진 대표와 어도 부대표 간의 카톡인데 이때 당시에 어도 부대표가 자기의 지인인 증권 관계자를 만났어.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해서 관련 내용을 민희진 대표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제 부대표가 그런 얘기예요. 그 친구에게 실적을 살짝 얘기해줬다. 하이브가 충격을 먹어도 뒤로는 어도와 뉴진스가 희망이다. 이렇게 전화했던 거야. 근데 그 친구 부대표의 말이야. 그 친구는 하이브 멀티 레이블 얘기에 뭐 주요 크리에이터들이 풋옵션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 그 시기가 빨라진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믿음이 없었다. 라고 전해줘. 그러면서 부대표가 뭐라고 하냐. 크크크크 셀 리포트는 왜 쓸까? 속마음으로 그랬다는 거야. 이 셀 리포트라는 게 증권 관계 그 서류를 만들 때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하는 셀 리포트를 작성할까라는 뜻으로 얘기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3월 18일 우리도 진짜 특이한 거야. 아무튼 이건 사담이어야 돼. 부대표 LC 그건 처음부터 못 받고 시작했죠. 이건 그냥 사적인 대화. 사담이다. 사담이라고 하면 사담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뒤에도 입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나갈 마음으로 이런 일 일으킨 거라고 오해받으면 안 된다. 입단속까지 하시고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렸습니다. 사담에 대한 증거가. 어머 이거 꼭 사야 돼. 사담이어야 해. 어도우란 사명 결정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일고 있어. 논란. 왜냐하면 외부에는 어떻게 알려졌냐면 하이브가 올조이를 밀었는데 민희진 대표가 어도우를 택했다. 이렇게 잘못 알려졌어. 그래서 그랬잖아. 사람들이 다 아유 하이브 올조이가 뭐냐 쪽팔리게 올조이가 뭐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이브 역시 민희진 대표 감 있다라고 했는데 실상을 취재해보니까 달랐다. 왜냐? 실제적으로는 어도의 사명을 정할 때 독립권을 줬기 때문에 대부분이 민희진 대표에게 결정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희진 대표가 결정하고 하이브에 보고하는 형태였다. 그러면 이게 하이브가 올조이를 밀었다는 말이 왜 나왔느냐? 이게 이제 채권자라는 말이 나오고 이게 채권자의 당사자가 이제 민희진 대표.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 측에서는 올조이를 밀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어도가 됐다. 이게 알려진 게 여기 이제 무당님께서 어도를 택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카톡을 확보했는데 이 카톡 사실 제가 무당과 관련돼서 다양한 자료들을 확보하는 상황이야. 민희진 대표와 무당 간의 카톡은 특히나 불법 취득 자료다. 왜냐? 부사장의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 자료를 들고 가서 다 정보 제공 동의를 하고 푼 거잖아요. 이후에 정보 철회를 했기 때문에 동의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죠. 법적으로 다퉈야 될 부분이 있지만 민희진 대표는 아예 감사에 응한 적도 없고 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도 없는데 5만 8천 건 내가 무당이랑 다뤘다 얘기를 했다. 이거 완전히 부적법하게 취득한 자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이브 측에서는 또 얘기를 해. 뭐냐면 아니 민희진 대표는 어찌됐건 하이브에 입사를 할 때 동의서를 썼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를 진행한 다음에 관련 자료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정당하다는 양쪽의 입장. 근데 문제가 뭐냐? 나도 쫄려. 그래서 나도 쫄려. 법무법인 세종이 웃음냐?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법무법인 세종과 김현장 다 조심해야 돼. 함부로 글 싸지르거나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 명예훼손하거나 방시혁 의장에 대해서 명예훼손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뭘만 공개하냐?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자료만 공개하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무당이 이제 지영 0814로 알려져요. 이분의 실명은 지영님이 아니야. 근데 자기가 이제 지영 0814라고 하시는데 근데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어. 뭐냐면 이 지영 0814님은 민희진 대표보다 나이가 많아. 이거 왜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민희진 대표가 이 무당이랑 얘기를 할 때는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냥 평소에 얘기할 때. 근데 민희진 대표가 카톡을 주고받은 사람은 지영 0814가 아니야. 뭐냐? 민희진 대표 친척 가운데 뭐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동생이었나 봐요. 근데 동생분이 지영님 0814의 빙의가 돼가지고 얘기를 나눠. 그래서 이제 이분은 빙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민희진님을 언냐라고 불러. 언냐, 온냐, 온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분은 솔직히 말하면 다른 분이다. 다른 분이야. 빙의가 된 이후에 대화를 나눈다. 이거 법정 제출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거예요. 만약에 불법 취득된 자료였다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될 수 없었겠죠. 이 시기가 언제였느냐? 2021년 6월 11일부터 12일 어도어의 사명을 결정하는 시기였다. 민희진 대표 올조이 또 어도 뭐가 나? 지영님이 2번 올조이는 별로야. 지영이 온냐 하고 싶은 대로 온냐 하고 싶은 대로 조이를 내가 별로 안 좋아해서 민희진 대표가 왜? 지영님이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온냐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올조이가 아닌 어도어로 됐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내용만으로는 민희진 대표가 올조이를 선호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 근데 정당하게 어도를 했다는 입장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민희진 대표님의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무당 개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이제 민희진 대표 측에 얘기를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그냥 어도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선택을 한 거지 무당 개입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관련이 없다.